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네요.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 날인데 요즘 증시 자체가 뭔가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강세장 흐름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린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마찬가지로 1% 정도 상승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계속해서 코스피 200의 초량 대형주 위주로 해서 강한 수급 쏠리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덩치가 큰 종목 이제 2조 이상 1조 이상 이렇게 덩치가 꽤나 되는 종목들도 등락폭을 상당히 만들면서 백신 이슈에 맞춰서 좀 재밌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좀 개별 장세 느낌으로 수급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수급이 계속 돌아다녀요. 이 섹터 찔렀다가 저 섹터 찔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찌르고 흐르고 빠지는 데 있어서 좀 꾸준하게 넣는 흐름을 보여주는 주체는 사실 없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네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쌓는 돈을 늘리는 게 아니고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춰서 그리고 추세에 맞춰서 그냥 좀 수급 순환매에 동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장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우량한 대형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내 섹터가 아직 전체적으로 다 오르진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 판단이 잘못될 걸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순번표를 뽑아놨는데 아직 내 순서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면 그 섹터가 돈을 받으면서 대형 우량주를 제대로 분석을 하셨다면 수급이 쭉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데요. 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점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딱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전형적인 보합세죠. 네, 그래서 요 정도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세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장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환율로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거기다가 선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집어넣은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11월 레이스를 다 받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시점에 굳이 대규모 돈을 밀어넣어서 추가 랠리를 시킨다 보다는 조금 그냥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선물 시장에서 큰 돈 챙기고 또 다음 시장의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좀 레이스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장 보합장세에 맞춰서 우리도 작은 박스를 만들면서 흔들흔들 할 수 있다. 요거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뉴스 딱 두 개만 살펴볼게요. 일단은 환율 부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00원대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수준이거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00원대가 붕괴가 됐다라는 거는 달러 약세에 원화 강세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당 1,100원 이게 1,200원인 게 1,100원 됐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싸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달러가 싸진다 이렇게 계속 싸지는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논하는 겁니다. 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주가 수익으로도 돈 벌고 추가로 해서 여기 이제 환율로 인해서도 돈 벌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변곡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원화가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 개입이 나오는 게 좀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000원 중반대 정도가 될 거예요. 1,000원 중반대 그 정도가 되게 된다면 강한 개입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시장에 개입했을 때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좀 돈 빼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 건들면 대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외환 당국에서는 최대한 이제 스무스하게
조금 이제 작업에 들어가서 환율을 좀 안정시킨다. 이게 최선의 선택지가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거의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가 환율로 볼 수 있는 메리트는 이제 좀 고점 신호가 왔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환율이 이런 특이점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환율이 다시 이제 내려가던 흐름을 꺾어서 위로 올리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들 이탈이 주식시장에서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제 오전 뉴스에 소개시켜드렸어요 했는데 이걸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한이 맺혀서 오늘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 게임이 드디어 4년 만에 중국 진출길이 열렸습니다. 파노. 자,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고 그걸로 사업을 하려면 그 게임 타이틀에 대한 판호라는 이제 라이센스 취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사태 이후로 단 한 건도 판호를 취득하지 못해서 중국 시장, 저 큰 중국의 게임 시장을 하나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자, 판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았는데 판호가 안 나서 출시를 못했던 게임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사들, 뭐 대표적으로 펄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는 컴퓨터스의 뉴스지만 결국 전체로 확대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게임 섹터에 굉장히 전체적인 다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게 게임 섹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했었던 섹터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뉴스와 시장 상황 챙겨봤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업로드가 늦어진 관계로 해서 관심 종목까지 브리핑은 좀 생략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이런 뉴스 상황 참고하셔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